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각자 개인마다 다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전체 문항은 몇 개 문항이죠? 자, 우리 100문항이에요. 자, 100문항이 있고, 자, 얘를 갖다가 푸는 시간이 바로 120분이 주어지죠. 자,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읽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긴 시간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특히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25분 정도를 주지요. 그러면은 나머지 영역은 95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85문제를요. 자, 그런데 요 비중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어법과 관련된, 어휘어법과 관련된 국어 문화와 얘네들이 40문항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맞히시는 문제의 그 정답 점수를 보면, 자, 어휘어법 국어문화에서, 자, 어휘어법은 가장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한 16문제에서 20문제, 그래서 16에서 20점 정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국어문화는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어의 총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5.5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을 합하면 21점에서 25점인데, 자, 일반적으로 듣기나 뭐 읽기 이 45문제 중에 보통 맞으시는 그 점수가 40점이 넘어요. 아니면 35점. 그럼 얘는 굉장히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두 가지 영역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맞는 점수보다 좀 높게 맞으실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쓰기 같은 경우는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과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한 세트였다면, 자, 현재는 2개가 한 세트, 그 다음에 3개가 한 세트. 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창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점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읽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용문 같은 경우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특히 문학, 비문학에서 이렇게 뭐 분석을 어렵게 생각하신다거나, 또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기 어렵다거나, 또는 어휘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요 내용에서는 반드시 어휘어법, 국어 문화를 꼭 잡고 가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자세한 안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듣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15문제인데 25분 동안 집중하셔서 푸시면 돼요. 과거에는 구체적인 합법 용어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현재는 그렇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휘어법을 좀 볼 텐데요. 어휘어법에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이 바로 요 한자어 관련 부분이에요. 자, 한자어 같은 경우에 눈에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 기출됐던 단어 목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기출 단어 목록이 필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유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과거에는 되게 생뚱맞은 단어들 많이 냈다면, 자,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문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사전적 의미를 맞히는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단어의 의미 관계인데요. 과거에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됐다면 최근에는 2문제로 문항수가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뭐 낱말 퍼즐 같은 걸 맞춰서 거기에 반의어를 낸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끌어내는 경우가 많지요. 자,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바로 반의 관계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계속해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비중이 낮았다가 올라간 아이들이 바로 요 속담과 관용어예요. 특히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다가, 자, 최근에는 아주 범위가 확장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됐던 내용들 반드시 다 챙겨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한자성어인데요. 한자성어는 단순히 우리가 어휘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요, 비문학의 선택지로 지금 등장인물의 정서와 관련 있는 한자성어로 옳은 것은
또는 뭐 문학,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과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요. 자, 순화어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나왔던 게 계속 나왔다면 자꾸 업그레이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어원의 그 순화어 코너 있지요? 자, 그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어휘어법은요, 매년 뭐 표준어라던가, 그 다음 맞춤법이라던가, 자, 요런 것들, 그 다음 뭐 표기 방안, 요런 것들이 계속 변형이 되잖아요. 자, 그 부분들을 조금 새로 반영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내용들이 요 속에 많이 숨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은 뭐냐면 쓰기와 창안이고요. 자, 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고쳐쓰기를 할 때 자, 이 부분이 바로 어법과 연결된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법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쓰기가 단순히 쓰기가 아니에요. 특히 고쳐쓰기 과정은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창안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에 걸려있는 그 용어들을 좀 친숙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당위적 표현이라던가 대꾸적 표현이라던가 뭐 병치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정말 시간 할애가 많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읽기 영역이거든요. 자, 이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요, 뭘 먼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선택지를 보시고 그 다음 실용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들은 좀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내가 이 부분에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시를 분석하는 방법. 시적 화자, 시적 대상, 그 다음에 그 상황,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중심 문장과 그 다음 뒷받침 문장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복되는 단어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국어문화인데, 자, 국어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요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전을 가지고 낸다거나 시간도 없는데 사전 다 분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 유형이었다면, 최근에는 남과 북의 요 차이점이 뭐니라고 이렇게 주로 내지요. 예를 들면 뭐 띄어쓰기의 차이점이라던가, 그래서 뭐 띄어쓰기 할 때 우리가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남한에서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북한에서는 붙여쓰기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용언의 관형사형을 우린 당연히 띄어써야 되는데, 자, 북한말에서는 붙여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북한 언어에서 또 보셔야 될 게 바로 두음법칙이에요. 자, 우리는 두음법칙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요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근대 광고편으로 들어갈게요. 자, 근대 광고는요, 바로 현대 국어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 또한 뭐 각자병서, 하병병서, 그 다음에 제음소화 등등등등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도 바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그 예를 가지고 분석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 것들은 아주 쉽게 학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의 광고문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만 익숙해지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부상되고 있는 게 방송 언어죠. 자, 실제로 우리가 구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방송 언어인데 일상생활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특히 숫자를 읽는 부분, 그 다음에 발음을 하는 부분들, 자, 요런 것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요, 결론은 뭐냐면 문법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 또는 어휘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항상 어법, 어휘, 국어문화 삼총사가 가장 어울려 있는 그런 형태가 좋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세 가지 영역만 잡으면 고득점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내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처음에 푸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이론을 보기 전에 나의 점검을 위해서
아니면 나는 이론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로 마지막 확인을 할 거야. 자,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지만 내가 아직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또는 이해가 부족하다면 기출문제를 2회 정도 풀어보시고요. 내가 분명히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어는 이해 영역이에요. 암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목표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 기출문제 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 안배하시고요. 어휘어법, 국어문화 영역 잘 잡으시면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